어, 리쉐입을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네, 저희가 리쉐입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용하는 방법을 좀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 차원의 개수를 주잖아요. 네. 리쉐입의 아규먼트는 튜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튜플이 의미하는 거는 우리가 모양을 다시 바꾸다죠. 모양을 다시 바꿔줄 그 배열의 모양을 주는 거예요. 배열의 쉐입을 전달해 주시는 겁니다. 그 배열의 쉐입을 튜플로 전달을 할 때 뭐 여기가 숫자가 몇 개가 들어가느냐가 그 배열이 몇 차원 배열이 되느냐가 돼요. 숫자가 하나가 있고 쉼표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1차원 배열. 숫자가 두 개가 있으면 이건 2차원 배열. 숫자가 세 개가 있으면 3차원 배열이 되는 겁니다. 제가 쉐입을 생각할 때 쉐입을 출력을 할게요. 앞에 있는 거를 행의 개수, 뒤에 있는 거를 로우의 개수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지금부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2차원 배열에서는 그 튜플의 첫 번째 숫자가 행의 개수고 튜플의 두 번째 숫자가 열의 개수다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그거는 2차원 배열에서만 그런 거예요. 2차원 배열에서만 그런 거고요. 1차원 배열. 1차원 배열을 어떻게 나타내느냐는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자, 이거 1차원 배열이랍니다. 1차원 배열에서는 축이 몇 개 있어요. 축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 축을 따라서 원소가 몇 개 있느냐 이게 쉐입인 거예요. 행의 개수가 몇 개냐라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축을 따라서 원소가 몇 개 있느냐 이게 쉐입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만약에 이 모양 그대로라고 해볼게요. 이 모양 그대로라고 한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쉐입은 6, 자, 그리고 여기는 절대로 0이라는 숫자도 들어가면 안 돼요. 원소 한 개짜리 튜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우리가 편의상 1차원 배열이라고 했을 때 1차원 배열을 옆으로 이렇게 시각화를 할 때 1차원 배열을 이렇게 옆으로 나란히 이렇게 그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보통 근데 이거 1차원 배열 아닌가요? 이거 1차원 배열이죠. 축은 몇 개? 축은 하나밖에 없어요. 축을 따라서 원소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쉐입은 6, 이게 쉐입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림을 가로로 그리든 세로로 그리든 중요한 게 아니고요. 1차원 배열을 가로로 그리든 세로로 그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축이 몇 개 있다. 축이 하나만 있다. 그래서 1차원 배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축이라고 하는 것은 인덱스를 매겨가는 방향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덱스가 0, 1, 2, 3, 4 증가하는 방향. 인덱스가 증가하는 방향이 몇 개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1차원 배열. 그 축을 따라서 인덱스가 몇 개 있어요? 그 축을 따라서 인덱스가 6개가 있어요.
행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부터는 1차원 배열을 다루기도 하고 2차원 배열을 다루기도 하고 3차원 배열을 다루기도 할 거기 때문에 앞에 있는 숫자가 행의 개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 이렇게 표시하는 튜플은 없어요. 앞에 숫자가 없는데 뒤에만 숫자가 있다? 이렇게 표시하는 튜플은 없어요. 튜플이라고 하는 게 뭐죠? 튜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숫자 여러 개를 저장하는 데이터 타입이란 말이에요. 지금 튜플을 굉장히 오해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몇몇 분들이 튜플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S라고 하는 튜플을 하나 만들게요. 1. 6이라고 할까요? 6. S의 타입이 뭐예요? 원소 한 개짜리 이거요. 튜플이라고 인식을 못해요. 원소 한 개를 저장하는 튜플이라고 생각을 못해요. 그냥 인트라고만 생각을 해요. 인트라고만. 괄호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원소 한 개짜리 튜플을요. 쉼표를 써주는 거예요. 그럼 튜플이에요. 원소가 하나밖에 없는 튜플. 튜플인데 여기에 6이라고 하는 숫자 하나가 저장되어 있는 튜플이에요. 네. 그냥 원소 하나뿐이다. 두 번째 원소가 없다. 라고 하기 위해서 그냥 쉼표 하나 더 써주는 것 뿐이에요. 되셨죠? 이게 튜플이에요. 이게 튜플. 그러면 요렇게 앞에 요렇게 쓰는 거 이건 없어요. 이런 건 없어요. 이거는 invalid syntax, 즉 아예 문법에 맞지 않는 문장이에요. 이거는 문법에 맞지 않는 문장. 자, 이거는 원소가 2개짜리 튜플이에요. 원소가 2개짜리 튜플. 자, 이제 튜플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죠? 튜플에 대해서.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원소의 개수를 조금만 줄일게요. 자, 요런 모양으로 요렇게 생긴 배열이 있어요. 요렇게 생긴 배열이 있으면 이 배열은 축이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축을 따라서 인덱스가 0, 축을 따라서 인덱스가 0, 1, 2, 3. 인덱스가 4개가 있죠. 4개가. 그래서 이런 배열에서 쉐입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원소 4개짜리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만 해버리면 이건 인트가 돼버리니까 쉐입은 튜플로 표시를 해야 되는데 튜플로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거 쉼표를 써주는 거예요. 행의 개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축을 따라서 인덱스가 몇 개가 있느냐, 축을 따라서 원소가 몇 개가 있느냐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축을 따라서 몇 개가 있다, 원소가 4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만약에 이렇게 생긴 리스트가 있어요. 배열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배열이 있으면 이 배열에서는 축이 몇 개? 첫 번째 이쪽으로 인덱스가 여기가 인덱스 0번, 여기가 인덱스 1번 이렇게 인덱스가 2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인덱스가 0번, 1번, 2번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쉐입이란 말이에요. 이 배열의 쉐입은 첫 번째 축을 따라서 인덱스가 두 개가 있고, 다시 얘기하면 첫 번째 축을 따라서 엘리먼트가 두 개가 있고 두 번째 축을 따라서 원소가 세 개가 있고 인덱스가 세 개가 있다. 이게 쉐입인 거예요. 마침 우리가 이거를 수학에서 행렬이라고 부르는 것과 모양이 같아서 행의 개수, 컬럼의 개수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말은 했지만 이건 2차원에서만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되셨죠? 3차원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3차원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3차원은 축이 하나가 더 있는 것 뿐이에요. 1차원, 2차원, 3차원 이렇게 축이 3개가 있는 거. 그래서 첫 번째 축으로 엘리먼트가 몇 개가 있느냐, 두 번째 축으로 엘리먼트가 몇 개가 있느냐, 세 번째 축으로 엘리먼트가 몇 개가 있느냐. 그래서 쉐입이 X, Y, Z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되셨죠? 혹시 또 질문 있으십니까? 뭐 쉐입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튜플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S라고 하는 튜플의 원소의 개수 몇 개? S라고 하는 튜플은 숫자 몇 개 저장하고 있어요? S라고 하는 튜플은 숫자 몇 개 저장하고 있어요? 숫자 한 개만 저장하고 있잖아요. 6이라고 하는 숫자 한 개를 저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원소의 개수 한 개. 원소가 한 개밖에 없잖아요. 자, 이거는요. 이 S라는 튜플은 숫자 몇 개를 저장하고 있어요? 숫자 두 개를 저장하고 있죠. 6이라고 하는 숫자랑 3이라고 하는 숫자를 저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원소 몇 개짜리 튜플? 원소 두 개짜리 튜플. 네, 우리말이 어려우신가요? 네. 이건 숫자 한 개를 저장하는 튜플. 이거는 숫자 두 개를 저장하는 튜플. 이거는 숫자 세 개를 저장하는 튜플. 어렵지 않죠? 자, 이거는 리스트. 원소를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리스트. 이거는 숫자를 한 개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 이거는 숫자 두 개를 저장하는 리스트. 이거는 숫자 세 개를 저장하는 리스트. 어려운 거 있으세요? 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 1차원이냐 2차원이냐 이거 생각 잘 하셔야 돼요. 특히나 이 new axis라고 하는 속성을 이용하실 때 제가 만드는 어레이가 1차원 어레이인지 2차원 어레이인지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배열을 하나 그냥 A라고만 할게요. 배열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non-파이점 A range 1부터 6까지라고 할게요. 숫자 몇 개를 저장하고 있는 몇 차원 어레이일까요? 이거는 1차원 배열이에요. 그죠? 원소가 몇 개인? 원소가 5개인. 쉐입은 5콤마라고 하는 쉐입에 이런 모양을 갖는 쉐입을 갖는 1차원 배열이죠. 맞아요? 출력해 볼까요? 원소 5개를 갖는 1차원 배열이죠. 배열. 맞아요? 1차원 배열입니다. 자, 이 1차원 배열을요. 제가 어떻게 만들 거냐면 두 개의 축을 갖는 1차원 배열로 만들 거예요. 두 개의 축인데 그 두 개의 축이 지금 조금 헷갈립니다. 이게 첫 번째 방향이고요. 두 번째 방향인데 지금 원소 5개를 가지고 있죠. 하나, 네. 색깔은 이렇게 좀 원소 하나, 둘, 셋, 넷, 5개를 가지고 있어요. 5개를 가지고 있으면 인덱스는 0, 1, 2, 3, 4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러면 1차원 배열이죠. 근데 이쪽으로 인덱스가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몇 차원 배열이에요? 그럼 이거는 2차원 배열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시죠? 프린트 A를 먼저 프린트 하고요. 프린트 디멘전부터 볼까요? 디멘전 A.N dim 뭐라고 나와야 돼요? 1차원 축이 몇 개 있다? 축이 하나 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런 모습이에요. 지금 현재는 뭐 이렇게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가로로 눕혀놓은 모습이라고 보셔도 되고 어떤 모습으로 가로로 눕혀놓은 모습이든 세로로 세워놓은 모습이든 어떤 그거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축이 몇 개 있다. 축이 하나만 있다. 그 축을 따라서 인덱스는 0번부터 4번까지 5개의 인덱스가 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shape A.shape 튜플이 나와요. 어떤 튜플? 5, 원소 1개짜리 튜플 아이템 1개짜리 튜플 원소 1개짜리 튜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제가 이거를 컬럼 방향으로 축을 하나를 추가를 하려고 새로운 축을 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축을 추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방향으로? 컬럼 방향으로. 그러면 몇 차원이 될까요? 1차원 배열에서 2차원 배열이 돼버리겠죠. 맞아요. new axis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이런 개념이에요. 1차원 배열에 없었던 없었던 축을 새로 추가하겠다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거를 뭐라고 할 거냐면 컬 벡터라고 부를 건데 뭐 변수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A라고 하시고요.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쓰시고 마치 인덱스 사용하는 거죠. 마치 인덱스 사용하는 것처럼 쓰시고 0, 1, 2, 3, 4 이거는 원래 얘가 가지고 있었던 인덱스를 그대로 다 써야 되는 거죠. 인덱스를 그대로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컬럼 쪽으로 새로운 엑시스가 있어야 되죠. 두 번째 축에 하나가 더 있어야 된다면 여기에 새로운 축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자, 출력해 볼까요? 컬 벡터라고 하는 걸 출력을 해보고요. 디멘전도 출력을 해볼게요. dim이라고 하는 걸 출력을 해보고요. 컬 벡터의 dim 그리고 프린트 shape도 출력을 해볼게요. 컬 벡터의 shape까지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되는 모습 볼까요? 출력되는 모습을 보시면 어떻게 바뀌었어요? 1, 2, 3, 4, 5 들어있는 숫자는 똑같아요. 1, 2, 3, 4, 5 들어있는 숫자는 똑같아요. 그런데 대괄호 몇 개 있어요? 대괄호 몇 개 있어요? 2개 있잖아요. 몇 차원 배열이에요? 2차원 배열이란 말이에요. 2차원 배열. 2D 어레이란 말이에요. 2D 어레이. 왜 2D예요? 첫 번째 축이 있어요. 두 번째 축도 두 번째 축이 새로 생겼어요. 첫 번째 축이 원래 있었고 두 번째 축이 새로 생겼어요. 새로운 축을 추가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2차원 배열이 됐고요. 자, 여기서 쉐입 보세요. 쉐입. 1차원이니까 튜플이 원소 몇 개짜리 튜플? 한 개짜리 튜플. 2차원 배열이니까 원소 몇 개짜리 튜플? 원소 2개짜리 튜플. 여기에 1이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큰 차이예요. 쉐입을 출력을 해봤을 때 여기 1이 있느냐 1이 없느냐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1차원 배열이냐 2차원 배열이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뉴 엑시스 사용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사실 얘를 몰라도요. 우리 똑같은 작업 할 수 있어요. 리쉐입 이용해서 똑같은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리쉐입이 플래튼 기능도 레이블 기능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뉴 엑시스 기능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A.reshape이라고 하시면 돼요. 로우 몇 개짜리? 이거 로우 첫 번째 로우라고 지금부터는 로우라고 안 할게요. 첫 번째 축으로 아이템 몇 개짜리? 5개짜리. 그 다음에 두 번째 축으로 아이템 몇 개짜리? 아이템 1개짜리. 이렇게 리쉐입을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new access를 사용하는 이 기능은 이렇게 리쉐입을 하는 거랑 똑같은 기능이에요. 이해되세요?
자, 근데 이거 있죠. A라고 하는 이 경우에는 A라고 하는 배열이 원소 5개를 갖는 숫자 5개를 저장하고 있는 1차원 배열이었으니까 여기를 첫 번째 축으로 5라고 썼던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A라고 하는 배열이 10개의 숫자들을 저장하고 있는 1차원 배열이었다 라고 한다면 여기 몇 개라고 써야 될까요? 첫 번째 축으로 10개라고 써야 될 거예요. 그죠? 쉐입을 만들 때. 맞아요? 만약에 A라고 하는 배열이 100개의 숫자를 저장하고 있는 1차원 배열이었다 라고 한다면 리쉐입 할 때 앞에 첫 번째 축에 원소의 개수를 몇 개라고 써야 될까요? 100개라고 써야 되는 거랍니다. 그쵸? 근데 그 모든 것 5개든 10개든 100개짜리든 A의 원소가 몇 개든 상관없이 이 1차원 배열을 컬럼 1개짜리 2차원 배열로 만들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쉐입을 만들 때 로우의 개수는 몇 개인지 모르겠고 컬럼 하나 넣어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A가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 모르게 이거는 A의 원소의 개수가 5개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쉐입을 5,1이라고 주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는 A가 원소가 몇 개인지는 신경 안 쓰고 무조건 컬럼의 개수를 1개로 만들어줘라. 나머지 전부는 어디다 배치해라? 각 로우에다가 배치를 해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new access라고 하는 게 결국 요거거든요. 새로운 축 하나. 기존에 있는 원소는 전부 그대로 사용하고 몇 개가 있든 기존에 있는 원소는 5개가 있든 100개가 있든 1000개가 있든 그대로 다 사용하고 컬럼 방향으로 두 번째 축 방향으로 하나만 축을 추가해라 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해되세요? 질문 있으십니까?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1차원 배열이냐 2차원 배열이냐라고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사이클론을 사용하실 때 입력 벡터가 2차원 배열이어야 되는, 즉 다시 얘기하면 함수를 사용할 때 함수의 아규먼트로는 2차원 배열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리턴 값으로는 1차원 배열이 리턴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1차원 배열을 2차원 배열로 변환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처럼. 되셨습니까? 자, A를 다시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A가 이렇게 생긴 거라고 A를 이렇게 생긴 거라고 우리가 봐도 되죠. 그렇죠? 1, 2, 3, 4, 5 이렇게 5개의 숫자가 저장되어 있는 1차원 배열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죠. 그리고 축은 이렇게 하나만 있었던 거죠. 그렇죠? 여기로 인덱스 0, 인덱스 1, 인덱스 2, 인덱스 3, 인덱스 4 이렇게 인덱스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1차원 배열. 1차원 배열. 근데 우리는 어떻게 2차원 배열을 만들고 싶은데 이쪽으로 새로운 축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기존에 하나밖에 없던 축에서 이쪽으로 새로운 축 만들어서 아 여기는 좌표가 0이야. 그러면 몇 차원이 돼요? 그럼 2차원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2차원이 되는 거죠. 자, 이거는요. 자, 이거는 제가 row 벡터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쪽 방향으로 새 축이 생긴 거예요?
첫 번째 축 방향으로 새 축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new axis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0, 1, 2, 3, 4라고 하는 거는 뒤쪽에 두 번째 엑시스를 기존에 있는 인덱스 그대로 사용할 거고 첫 번째 방향으로 새로운 축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첫 번째 축으로 새로운 축을 추가하고 기존에 있던 인덱스들은 두 번째 축으로 사용하겠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로우 벡터를 출력해 볼까요? 디멘전 출력해 볼까요? 쉐입 출력해 볼까요? 자, 출력해 보기 전에 여러분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상되세요? 여기는 어떻게 출력할까요? 여기는 2차원 배열입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원소야 1, 2, 3, 4, 5밖에 없죠. 이 모양이잖아요. 로우 1개, 컬럼 5개. 그쵸? 아마 이렇게 출력이 될 거예요. 여기는요. 디멘전은요? 디멘전 몇 개? 축 몇 개 있다 그랬어요. 축 2개 있잖아요. 디멘전 2개. 쉐입은요? 로우 첫 번째 축 방향으로 원소 몇 개? 첫 번째 축 방향으로 원소 1개. 두 번째 축 방향으로 원소 5개.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해보세요. 실행해 보시면 되겠죠. 맞죠? 이거 1차원 배열 아니에요. 2차원 배열이에요. 2차원 배열. 이해되시죠? (1차원) 배열 1개를 저장하고 있는 2차원 배열. 그래서 디멘전은 몇 개? 디멘전 2개. 다시 얘기해서 엑시스가 2개. 각 엑시스, 각 디멘전 방향으로 원소가 몇 개씩? 첫 번째 디멘전으로 원소가 1개, 두 번째 디멘전으로 원소가 5개. 이해되십니까? 이게 2차원 배열 만드는 또 다른 방법이죠. 1차원 배열을 그냥 그대로 축만 하나 더 늘려주는 거예요. 1차원 배열이 이렇게 생겨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존에 이쪽 방향으로 축이 있었던 거를 이쪽으로 new axis를 추가하겠다. 그러면은 마치 얘는 뭐처럼 보여요? 컬럼처럼 보이죠? 컬럼 벡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1차원 배열이 있었는데 축이 이쪽 방향만 있었는데 이쪽으로 new axis를 만들겠다. 그럼 2차원 배열이란 말이에요. 자, 뭐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로우가 하나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로우 벡터라고 썼던 거예요. 이런 식의 변환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머신러닝을 하다 보면 이런 식의 그 변환들이 종종 일어나요. 그리고 이 방법은 리쉐입을 써도 돼요. 리쉐입. 자, 로우의 개수가 몇 개? 로우 개수 1개, 컬럼 개수 5개. 자, 이 모양이 뭐예요? 이 모양이 로우 개수 1개, 컬럼 개수 5개잖아요. 그쵸?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도 할 수 있어요. A.reshape이에요. 무조건 로우를 1개 만들겠다. 컬럼 몇 개 있는지 신경 안 쓰겠다. A라고 하는 배열이 원래 몇 개짜리인지는 신경 안 쓰겠고 어쨌든
어쨌든 첫 번째 축으로 원소가 한 개가 있게끔만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같은 결과를 줘요. 이 경우에는 A가 숫자 5개를 저장하고 있어야지만 이런 리쉐입이 가능하고요. A가 만약에 숫자를 10개 저장하고 있었다. 그럼 이거 안 돼요. 그때는 여기를 숫자를 10이라고 바꿔줘야 돼요. 근데 아래쪽 방법은 A가 원소를 5개를 가지고 있어도 리쉐입이 가능하고 A가 아이템을 10개를 가지고 있어도 리쉐입이 가능한 그런 방법이에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거는 몇 개든 신경 쓰지 않겠다. 전부 다 넣어주세요. 라고 한 겁니다. 네, 이해되십니까? 이차원 배열에도 새로운 축을 추가할 수 있어요. 2차원 배열도. 자, 2차원 배열 간단하게 만들어 볼까요? numpy.a range로 할게요. range로 하고요. 연속적인 숫자를 만들 때는 이게 좀 편해서 4 곱하기 4, 4, 16 그렇게 할까요? 그럼 reshape을 같이 불러버릴게요. 아예. 자, 이제 이 코드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제 이 코드는 뭐냐면 A range라고 하면 여기까지는 몇 차원? 여기까지는 1D 1차원 배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1차원 배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1차원 배열을 어떻게 하겠다? 2차원 배열로 모양을 바꾸겠다. 라고 하는 거죠. 로우 몇 개, 로우 4개, 컬럼 4개.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로우가 4개, 컬럼이 4개. 자, 이걸 제가 조금만 이렇게 좀 달리 좀 그릴게요. 약간 입체감 있게 조금만 그릴게요. 축 방향은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로우가 4개, 컬럼도 4개. 이런 녀석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축이 하나, 둘 밖에 없는 거죠. 2개의 축밖에 없는데 새로운 축을 하나를 더 추가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새로운 축을 추가하겠다. new axis를 추가하겠다. 근데 new axis를 어디를 추가할지 뭐 그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방향으로 new axis를 추가할 건지, 두 번째 방향으로 new axis를 추가할 건지, 뭐 세 번째 방향으로 new axis를 추가할 건지 그런 거에 따라서 결과는 다르게 나오겠죠. 다르게 나올 겁니다. 일단 A를 먼저 프린트를 해보고요. new axis를 쓸게요. A.new 죄송합니다.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첫 번째 축 0번부터 4번까지 그대로, 두 번째 축도 0번부터 4번까지 그대로, 제일 끝에만 new numpy. 새로운 axis를 넣겠다. 자, 이렇게 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되는 겁니다.
모양이 좀 이상하죠. 자,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요. 로우가 0, 인덱스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까지가 첫 번째. 인덱스 0번. 여기까지가 두 번째 원소, 여기가 세 번째 원소, 여기가 네 번째 원소. 인덱스가 0, 1, 2, 3, 4가 맞죠? 그렇죠? 0, 1, 2, 3이 맞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방향 볼까요? 그 다음 방향은 첫 번째 원소 안에서 하나, 둘, 셋, 넷. 인덱스가 0, 1, 2, 3. 4개, 4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죠. 그런 상태에서 가장 마지막이 여기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자, 이거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 만약에 이거를 리쉐입을 이용해서 하겠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쓰시는 거랑 똑같아요. A.reshape 4개, 4개, 마지막에 1개. 이렇게 쓰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위쪽이랑 아래쪽이랑 결과가 똑같죠. 원래 첫 번째 축으로 4개가 있었고 두 번째 축으로 4개가 있었는데 마지막 축으로 없었던 축을 하나 더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3차원 리스트, 3차원 배열이 되는 거죠. 물론 숫자들 중에서 하나는 마이너스 1이라고 써도 돼요. 뭐 여기를 마이너스 1이라고 써도 되고요. 여기는 그대로 놔두고 여기를 마이너스 1이라고 써도 되고요. 어떻게 쓰셔도 상관없으세요. 그런데 둘 다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는 없어요.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이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거 하나만 정해지고서 나머지 두 개가 자동으로 계산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개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비어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만. 나머지 하나는 전체 원소의 개수를 가지고서 자동으로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엑시스를 추가하는 방법이 이렇게 엑시스를 추가하실 수도 있으세요. A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 A를 new 엑시스를 어디로 할 거냐면 numpy.new 엑시스. 나머지 4개, 4개는 그대로 놔두겠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몇 개가 됐죠? 3차원 어레이가 돼요. 3차원. 3차원 어레이인데 2차원 어레이 몇 개를 저장하고 있는 2차원 어레이 하나를 저장하고 있는. 그러니까 축이 하나가 생긴 거죠. 축이 하나가 생겼고 여기에 새로운 축이 생긴 거예요. 새로운 축이. 그래서 바깥쪽 괄호가 이렇게 있는 거죠. 나머지는 그대로. 나머지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게 그 의미. 네. 되셨습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는 또 어떻게든 리쉐입을 그냥 써도 돼요. 리쉐입. 첫 번째 엑시스 원소 1개, 두 번째 엑시스 원소 4개, 네 번째 엑시스 원소 4개. 그럼 마지막은 요건 안 써도 되는 거예요. 두 번째까지 안 썼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어떤 방법을 쓰셔도 좋습니다.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게 new axis라고 하는 속성을 이용해서 새로운 축 하나를 더 추가하는 방법. 새로운 축을 추가한다는 얘기는 차원의 개수를 늘린다는 얘기예요. 기존에 있는 모습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축, 새로운 디멘전, 차원을 하나 더 늘려주는 방법입니다. new axis가 어려우면 어떻게 하자? 그냥 reshape 메소드를 사용하자. 그래서 reshape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질문 있으십니까?